안녕하세요. 그림 읽기입니다. 지난 주말 정말 황당하고 황망한 사건이 있어서 난리가 났죠.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관련 만평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육군 사관학교 충무관 앞에는 5분의 독립운동가 흉상이 있습니다. 이걸 철거하겠다는 소식이 지난주 목요일에 전해지죠. 정확히 말하자면 독립기념관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독립기념관 측은 전시는 할 수 없고 수장고에 넣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5분의 독립운동가 동상을 육군 사관학교에서 쫓아내서 창고에 처박아 두겠다는 겁니다. 야당을 비롯해서 대한광복회 그리고 독립운동가 유족분들 당연히 정색을 하겠죠. 근데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 황당한 도발의 이유에 대해서 이상한 설명을 합니다. 육군 사관학교 그러면 장교의 요람인데 결국은 우리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공산주의. 그래서 이제 홍범도, 김좌진, 이범석, 지청천 장군 그리고 이회영 선생 5분 중에 홍범도 장군 동상이 주목받게 됩니다.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로 일본군 157명을 사살하고 김좌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대첩을 주도한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이후 행적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1922년 모스크바에 가서 레닌을 만나 선물을 받고 1927년 소비에트 공산당에 입당했다는 이유에서죠. 근데 1922년 레닌을 만난 건 간도사변으로 위축된 무장 독립운동에 지원을 구하기 위해서였고 1927년 공산당에 가입한 건 이제 60세가 넘어서 연금을 받고 자기가 이끄는 고려인 집단 농장의 운영을 위한 방편이었다는 게 역사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돼서 1943년 광복도 못 보고 돌아가시는데 그 사이 2차 대전이 터지니까 73세의 노구로 참전하겠다고 자원했다가 거절당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소련에서 공산당에 가입했다고는 하지만 북한 공산주의 정권에 기여한 바도 없고 6.25 때 남침에 나선 것도 아니고 그리고 1943년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소련이 미국이랑 연합군이었잖아요. 이분의 소비에트 공산당 이력이 항일 업적을 깎아내릴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1962년 박정희 대통령이 건국 훈장을 추서하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때는 신형 잠수함에 홍범도함이라는 함명을 붙입니다. 장군의 항일 업적이나 인품이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으로 깎일 수 없다는 건 역사적 평가가 이미 완성됐고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홍범도 장군의 항일 투쟁을 존경하고 우리 국가 정체성의 귀감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림 보시면 국방부 장관이 홍범도 장군의 동상에 빨간 페인트 칠을 하고 있죠. 이 빨간 칠이 뭘까요? 느닷없이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을 문제 삼는 색깔론을 비유하는 겁니다. 뉴라이트, 극우들의 논리를 가져다가 육군 사관학교에서 이런 뜬금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카봉을 들고 주접을 떨고 있는 모습으로 유튜버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육사 생도들이 지나가면서 저거 누구야? 그러니까 쉿 하고 그리고 뒤에서 한 명이 구독자 1명이래. 그 1명이 제발 우리 대통령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국방부 장관의 해명이 일반 국민들한테 공감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논리라면 해방 이후에 소령 신분으로 남로당 당원이었다가 여순 사건에 연루돼서 사형까지 받았다 사면된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랑 기념관도 다 부셔야겠네요. 도대체 갑자기 이런 일을 벌이고 저런 얘기를 근거랍시고 내놓는 이유가 묘연하죠. 국제신문 그림창 서상균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던 만주벌판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시다가 이국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신 홍범도 장군. 서거하신 지 80년이 지나서 뜬금없이 역사의 벌판에 후손들의 손에 풍찬 노숙하게 생긴 기구한 사연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색감이 쓸쓸하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 사진하고 비교해보면 이 그림이 제일 비슷한 초상인 것 같아요. 옆에는 역시 빨간 페인트
페인트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색깔론을 의미하겠죠. 이런 알 수 없는 이상한 짓을 하는 이유를 두고 전 정부의 행적을 지우려고 이러는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구소련에서 1943년에 눈 감으시고 카자흐스탄에 묻혀 계셨는데 30년 전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부터 유해의 봉환을 추진했었습니다. 북한에서도 모셔가려고 애를 썼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모셔가냐가 어느 쪽이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부의 정통성을 갖느냐라는 그런 문제로 인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난감한 카자흐스탄이 결정을 못 내리고, 그리고 현지 고려인 교민사회가 또 자기들 정신적 지주라고 쉽게 유해를 내주질 않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카자흐스탄 정부와 교민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고 현충원으로 모셔오죠. 그때 공군기가 호위하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그날 하루만은 진짜 우리가 뭔지 그런 거 생각하면서 가슴 뭉클하게 그 과정을 지켜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게 개판인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한 질투와 열등감에 미쳐서 아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문재인 지우기에 열중하다가 이런 참사를 벌인 거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제 생각이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 동상은 2018년 3.1절에 역시 문재인 정권 때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홍범도 장군은 공산당 출신이고 문재인 정권의 흔적이라서 그렇다 치고 나머지 네 분은 왜? 아니 도대체 왜? 잘 아시겠지만 나머지 네 분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산리 대첩의 영웅 김자진 장군은 반공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에게 암살당했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범석 장군은 이승만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에 국방장관까지 지냈고, 약간 이분은 좀 파시스트였어요. 심지어 나치가 망했을 때 아쉬워했다는 얘기도 유명합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동상을 추존했다는 게 굉장히 의아할 정도죠. 지청천 장군은 임시정부에서 대한광복군을 창설하고 광복 후에는 이승만계로 초대 국무위원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우리 국군의 모태가 광복군이라는 철학에 부합하죠. 그리고 이회영 선생은 경성의 명문 대부호 집안인데 일제에 자기를 거절하고 가산을 처분한 돈 600억을 들고 만주로 가서 독립군 양성하는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 6형제가 다 독립운동에 헌신합니다. 신흥무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의 뿌리라고 할 만하죠. 왜 홍범도 장군 말고 이분들까지 다 끌어내서 창고에 처박겠다는 건지 도대체 왜? 자, 여기 말풍선 보시면 훈장 받으면 뭐해? 친일파한테 밀리니 라고 쓰여있죠. 자, 다음 그림 보시면서 계속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시민언론 민들랩 장도리 박순찬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자, 쓰러진 독립군 홍범도 장군의 동상을 밟고 서 있는 다른 동상이 있습니다. 철모의 간도 특설대 출신이라고 쓰여있죠. 이 사람은 아무래도 백선엽 장군인 것 같아요. 얼마 전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백선엽 동상을 만들겠다는 말을 했고, 이번에 국방부 장관도 5 독립운동가들의 동상을 없앤 자리에 백선엽 동상을 놓겠다는 뜻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백선엽이 누구냐? 일제시대 간도 특설대 출신으로 6.25 전쟁 때 다부동에서 군사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간도 특설대는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겠다고 일본이 조선인 지원자들만 받아서 만든 악독한 부대입니다. 이 부대가 얼마나 잔혹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친일 임명사전에는 일본군 소좌, 그러니까 우리 계급으로 소령 이상만 복무한 사람을 친일 인사로 분류하는데 간도 특설대만은 예외로 사병까지 등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선엽은 친일파였지만 6.25에 공이 있다, 과가 있지만 공이 있다, 이 정도로 평가하는 게 그동안에 암묵적으로 합의된 결론이었는데, 이번 정부는 굳이 독립운동가들을 몰아낸 자리에 이 사람을 군의 표본으로 삼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상을 세우고 기릴 만한 사람은 업적도 중요하지만 인품도 겸비해야 하잖아요. 특히 생도들을 가르치는 사관학교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전투에 임할 때는 백선엽 장군처럼 작전하라고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점령했을 때 백선엽처럼
독립군을 때려잡으라고 가르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오는데 전쟁 끝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동생 백인엽이라고 있어요. 같이 자기들 이름을 따서 선인재단이라고 인천에다가 사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학교 주변 빈민들 땅 뺏고 학생들 공사판에 부려먹고 기부금 갈취하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부정축제하고 막 이런 과정 아주 개 난장판인데 그거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이 사람 존경한다는 소리 못합니다. 자,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 그리고 이 중에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들, 공산당이었던 사람 누구예요?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람도 있고 누구예요, 공산당 그럼? 활동한 사람도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조차도 공산당에 물론 가입했지만 1943년에 석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 당시 62년도에 이미 건국훈장을 줬었고요. 지금 한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어요.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존중받아야 되는 분들, 존경받아야 되는 분들의 흉상을 다른 데로 옮기고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의원님 말씀 이해되는데 이게 한일 관계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부터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그러니까 장교를 양성하는 그 기관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싸우는 게 우리 군의 목표고 정체성이다. 그러면 일본이 만약에 독도에 침략하면 우리 군은 안 싸우나요? 맞다. 글로벌 파트너인데. 자, 나라를 되찾겠다고 한평생 전 재산에 청춘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친일파 출신 비리 군인의 동상을 세우고 생도들의 귀감을 삼겠다? 반공주의자니까. 다음 만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중의 소리 최민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자, 국방부를 테러범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경정부의 이름으로 빨갱이를 처단한다. 홍범도 장군의 동상을 인질로 잡고 공산당 딱지, 빨간 물감이 흘러내리는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자, 작가님은 이 사건을 역사적 테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 사실이라는 건 파편적으로 널려 있죠. 사실과 사실 사이는 역사학자들의 상상과 논리로 연결되고 그게 역사적 해석이 됩니다. 자, 그 해석이 합당한지 어떤지는 대중들이 판단할 문제지 정부가 지 마음에 드는 해석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건 그건 공산 전체주의죠. 자,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이유로 많은 분들이 이명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건국절 논란을 상기합니다. 자, 우리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정신을 계승하고로 시작됩니다. 자, 헌법의 정신을 따른다면 우리 정부는 1919년 임시정부에서 시작된 것이고 우리 군도 당연히 광복군을 뿌리로 삼아야 되잖아요. 근데 1948년 정부 수립 이전의 항일의 역사를 축소 부정하고 1948년을 건국 원년으로 삼자는 반역사적인 주장이 있는데, 자, 이번 사건은 독립운동가들을 눈앞에서 치워버리고자 하는 그들이 일으킨 일종의 역사적인 테러라는 그런 논평이 깃든 만평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색깔론이라는 자살폭탄을 두르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이런 식의 색깔론이 결국 자폭, 자,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를 망하게 만드는 자살폭탄 같은 짓이라는 뜻이죠. 자, 이런 행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지지층을 집결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국민의힘 여당의 지역 기반은 경상북도, 대구, 흔히 TK잖아요. 저도 그쪽 출신이라서 TK 정서를 좀 아는데 덮어놓고 보수 지지하고 박정희 만세 그런 분위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 동네는 건드리면 안 되는 자부심이 또 있습니다. 민주화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데 반해 어느 지역보다도 일제에 거세게 항거했고, 자, 항일 운동의 역사와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빨갱이 취급하고 밀어내는 거 진짜 경상북도 양반 어른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선거를 겨누고 벌이는 일이라면 여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충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뻘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육사에 있는 동상뿐 아니라 2016년 박근혜 정권 때 건조되고 이름 붙여진 홍범도 함의 이름까지 바꾸는 걸 검토하겠다는 국방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해군에서는 아직 전혀 그런 고려는 없다고 반박했죠. 당연하죠. 자, 해군 한 명의 변경은 나라가 망하거나 독재자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이게 해군의 불문율입니다. 그림 보시면 국방부가 홍범도 함의 한 명을 역사 지우기에 의도가 잔뜩 묻어있는 걸레로 막 닦고 있죠. 그런데 잠수원 위에서 수병들이 묻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냐? 독재자냐? 어느 쪽이냐고요. 민생은 그냥 개나 줘버리라고 내던지고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어이없는 짓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정부에게 해군은 또 그림 속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굿모닝 충청 설화백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그림 상단에 알베르 까미의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그리고 샤를 드골의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더라도 반역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인용합니다. 자, 프랑스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치 부역자 6,500명한테 사형을 선고하고 실제 1,500명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38,000명을 징역을 살렸죠. 우리는 친일파라고 사형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그게 70년 전 일인데 그 여파가 이어져서 이번 동상 철거 사건 같은 게 일어나고 백선엽, 이승만 동상을 세우겠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해석은 분분하지만 참 이해가 안 가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람 중에 특히나 이기적이고 좀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은 대체로 욕망 덩어리라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다 똑같아. 다 지 욕심 채우려고 저렇게 착한 척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조금 배운 사람들은 뭐 애덤 스미스니 밀턴 프리드만을 들먹이면서 자기 욕심 채우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시장 논리 안에서 악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은근히 자기 이기심을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 앞에 순수하고 헌신적이고 이타적이고 용기 있는 실체가 나타나면, 뭐 예를 들면 독립운동가 같은 그런 분들을 보면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멋있다, 존경스럽다, 더 나아가서는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정상인데, 이 탐욕스러운 인간들은 그걸 격렬히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착한 척하지만 틀림없이 흠이 있을 거다라고 기를 쓰고 그걸 증명하려고 위선자라고 깎아내리려고 하죠. 근데 또 웃기는 게 막상 진짜 이런 사람들이 백선엽 같은 진짜 위선자는 또 좋아해요. 그런 위선자들을 보면 역시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지 하면서 마음이 편한 거죠. 자, 친일파와 뉴라이트 사학자들이 주는 인상이 저한테는 딱 그렇습니다. 제발 홍범도, 김자진, 이범석, 지청천 장군, 그리고 이회영 선생 같은 선하고 훌륭한 분들에 대한 더러운 시기심이나 삐딱한 마음 버리시고 생도들이 독립운동가들의 헌신과 이타심을 본받도록 좀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너무 화가 나서 영상에 말이 많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8월에 있었던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의 78년 만에 귀향 봉환식 영상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대 가는 길에는 비가 내린다. 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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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야, 왜 저 군대가 막 쓰러진다. 홍범도 장군님 동산 위에서 외적 수사대 11놈 몰살시켰소. 앵야 앵야 앵야, 외적 군대가 막 쓰러진다. 홍범도 장군님의 귀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필, 척,
대한민국의 특별 수송기가 장군님의 유해를 모시고 우리나라 영공에 진입했을 때 전투기들이 호위를 해줬고 저는 이번 임무에 대한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필승! 대적놈이 계단장을 물에 버리고 동네 부산 넘어가는 날 언제나 될까. 홍범도 장군님, 잘 돌아오셨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